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여행추이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까지는 중요한 권리의 종류, 즉 내용에 따라서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인격권, 그 다음에 작용에 따라서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소권, 그리고 의무자의 범위에 따라서 절대권, 상대권 이렇게 살펴봤었죠. 이제 그런 중요한 권리 이외의 기타의 권리로서 첫 번째 일신 전속권과 비전속권, 두 번째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대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신 전속권과 비전속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권리 주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임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의 주체가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런 권리 주체와 권리를 분리해서 그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또 이러한 권리 주체인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그러한 권리가 상속되는가, 즉 그러한 권리에 양도성이 있는가 아니면 상속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가, 즉 대리 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대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또 아니면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라든가 그런 대위 행사에서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인정되면은 이것을 비전속권이라고 그러고, 인정되지 않으면 일신 전속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일신 할 때 신자는 모험신자이죠. 그래서 권리 주체인 인격체와 그런 권리 주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이렇게 전속되어 있다. 지금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일신 전속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신 전속권이라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권리를 내용에 따라서 분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번 시간에도 봤었죠. 내용에 따라서 분리해 보면 일단은 재산권, 그 다음에 사원권, 그 다음에 가족권, 그 다음에 인격권이 있었죠.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분류했을 때 일단은 가족권과 인격권은 일신 전속권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친권이라고 그랬죠. 친권. 그래서 이 친권은 미성년의 자에 대해서 부모가 갖게 되는, 즉 부모가 미성년의 자에 대해서 보호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친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가족권에 속하는데 이 친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양도하게 되면 이 가족관계가 이게 파괴되는 것이죠. 즉 인륜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성년의 자에 대해서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그 친권만 다른 사람에게 그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서 양도하고서 다른 사람이 부모 역할로서 친권을 행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가족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일신 전속권으로서 가족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대신해서 뭐 그 친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어떤 대리권이라든가 아니면 대위 행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대리권, 대위 행사 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본강에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신 전속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속권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권리를 내용에 따라 분류해 봤을 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재산권, 그 다음에 사원권, 가족권, 그 다음에 인격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산권, 그 다음에 사원권, 이런 것은 양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리 주체가 사망했을 때 상속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사원권 예를 든다면, 사원권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법인의 어떤 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의 사원은 주주라고 했잖아요. 주주. 그래서 주주가 그 주권을 이제 매입한 자이죠. 그래서 주식을 매입한 자이죠. 그래서 그 주주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원권도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재산권 중에서 이제 거기에 또 물권, 채권이 대표적이죠. 물론 이제 무채 재산권도 있고 또 물권에 준하는 또 준물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보면 직결되는 것은 재산권 중에서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죠. 그래서 이
재산권은 당연히 일단은 양도성이 있고 상속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대위해서 아니면 대리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재산권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직결되는 물권, 채권 당연히 양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범위와 관련해서 물권과 채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일단은 채권과 물권은 당연히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이 있는데, 이 물권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물권의 주체라는 그 사람 내지 법인, 이 물건의 주체와 그 다음에 그 객체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의 관계죠. 즉 사람과 아니면 권리 주체와 물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물건은 그 어떤 그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리 주체와 그 권리 주체 물건 간의 관계는 어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에서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갖고 있어요. 강한 양도성을. 근데 그 채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채권도 물론 재산권에서 양도성을 갖고 있는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성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특성과 성질에 따라서 어떤 채권은 양도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자면 물권에서는 대표로 소유권이 있죠. 그럼 소유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얼마든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계약에서 양도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증여 계약을 해서 양도한다든가 얼마든지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부동산 소유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얼마든지 그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지만은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관계를 굉장히 바탕으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신뢰관계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임대차 계약 있죠. 임대차 계약.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부동산 소유자는 임대인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이고,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은 그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월 차임 내지 월세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다겠죠. 즉 임대인이 그러한 채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임차인 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월세 내지 월 차임을 주는 대가로 그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즉 채권이 발생하죠. 자,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 내지 월차임을 주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이것이 바로 임차권이죠. 그래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라는 채권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나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채권은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임차권이죠.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하죠. 즉 뭐냐면 임차인이 앞으로 월세를 잘 지급할 것인가, 그렇죠?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물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월세를 잘 지급할 것인가, 그런 사람인가,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또 상가 임대차라면 영업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에 그 상가에 대한 월세를 잘 낼 사람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그런 사람이다 하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만큼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 관계를 서로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임차권자가 그러한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버리고 그러한 채권 양수인, 즉 임차권 양수인이 거기에 상가에 들어와서 임차 목적물에 있어서 뭐 영업을 한다.
아니면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네요. 주택 임차인이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다면 크게 이제 임대인에게 손해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신용불량자, 엉뚱한 사람 신용불량자가 들어와가지고 임차인으로 뭐 영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택에 들어 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월세를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민법 채권편 계약법에는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즉 임차권이라는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제한이 받는 거죠. 즉 양도성에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는 재산권으로서 물건과 채권은 양도성을 갖지만 물건은 사람과 물건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신뢰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강한 양도성을 갖고 있다.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물건은. 근데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해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채권 그 채권 종류마다 다른데 채권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채권은 이렇게 양도성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상속성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채권과 물건의 차이점입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신 전선권, 비전선권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금 1억을 빌려줬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은행으로서 이 채권자라고 쳐봐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빌려간 사람이 이제 을인데 을은 채무자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가 있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잖아요. 다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가. 그래서 금 1억 빌려준 거, 이것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로서 원본 채권이라고 그러죠. 금 1억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금 1억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자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이자 채권은 종된 권리로서 주된 권리인 원본 채권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된 권리라는 것은 다른 권리, 즉 주된 권리에 종속 관계에 서는 권리를 종된 권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은행에서 금 1억을 대출을 받을 때 보통은 은행에서 이제 담보를 요구하죠. 물론 뭐 보증을 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인이.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빌리는 자, 이자가 부동산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잖아요. 은행에다가. 물론 이제 그걸 넓은 범위에서 이제 저당권인데, 이 등기부를 떼보면 거의 다 은행에서 빌린 건 다 근저당이에요. 저당권은 거의 없습니다.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과 근저당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본강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금 1억에 대한 채권은 이 담보 채권을 갚는다는 그 담보 목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금 1억 빌린 돈 금 1억, 이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고요. 피담보 채권. 그리고 이제 그러한 담보로서 근저당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종된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된 권리인 그 근저당권은 결국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종된 권리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개념을 이제 감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즉, 주된 권리가 성립해야만이 종된 권리가 성립하는 것이고, 즉 주된 권리가 있어야만이 종된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주된 권리가 성립한 상태에서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도 같이 따라서 소멸한다. 즉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거기에 원본 채권 1억
변제 받으면 당연히 이자 채권도 그 후로는 발생하지 않겠죠. 소멸하겠죠. 물론 그 전에 발생했던 갚지 않은, 변제하지 않은 이자 채권은 남아있겠죠. 갚아야 소멸하겠죠. 그렇죠? 또 하나, 또 아까 예를 들었듯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거기를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물건인 근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세요. 자세하게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마지막에 이제 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권은 말 그대로요. 장래에 성립할 권리에 대한 하나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기대권이라 그래요. 예를 든다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어떤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 바로 채권이 성립한다 했죠. 즉 채권을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이 취득하고 또 상대방에서 이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매매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채권은 발생해요. 채권은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매매 대금을 1억으로 했다.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 보통 계약 당시에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라든가 뭐 또 2달, 그렇죠? 이 정도 텀을 잡고 이제 그때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잔금은 또 뭐 한 달이나 2달 또 이후에 주기로 했다고 약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때 매매 계약 당시에 이 채권은 바로 발생하지만은 중도금 지급 청구권, 그 다음에 잔금 지급 청구권은 나중에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중도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을 때, 잔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을 때 중도금, 잔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중도금 지급 청구권, 잔금 지급 청구권이 그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라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청구권은 바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죠.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즉 중도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을 때, 아니면 잔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래에 어떤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매매계약 당시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청구권을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권. 그렇죠? 물론 기대권에는 이제 뭐 조건부 권리도 있고 방금 설명드렸던 기한부 권리도 있어요. 이것은 본 강의에서 설명드릴 것이고, 이것은 기대권이 뭔가 감만 잡으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방금 들었던 설명드렸던 매매 계약이 있어서요. 그 일시적 매매도 있죠. 바로 이렇게 잔금까지 다 치러버리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께서 이제 뭐 편의점에 가서 어떤 간식을 하나 산다.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자전거를 한 대 산다. 이때는 중도금이고 잔금이고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일시불로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한과 동시에 자전거를 사는 거, 편의점 가서 간식을 사는 거, 이거 다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인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고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돈 다 지급하고 바로 가져오니까 바로 그때 또 채권도 소멸하고 청구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기대권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시가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계약금이 가고, 그 다음에 중도금이 가고, 그 다음에 잔금이 가기 때문에 그런 청구권으로서 기대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번 시간은 권리를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작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의무자 보험에 따른 분류로 해서 중요한 권리 종류를 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타 권리로서 그게 뭡니까? 그 일신 전소권, 비전소권, 그 다음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 다음에 기대권까지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기타 또 중요한 우리 민법의 기본 골격으로서 중요한 사항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부분에서 또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